철거비 지원 사업이 최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희망 리턴 패키지 원스톱 폐업 지원 관련해서 2차 수정 공고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철거비 지원 사업이 최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오늘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고요. 해당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사업 개요부터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희망 리턴 패키지 원스톱 폐업 지원 사업이라는 내용이고요.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고요. 2025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폐업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은 해당 영상을 보셨다면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폐업 신고 등 행정 처리, 점포 철거, 법률, 채무 조정 지원을 함께 하고 있고요. 원스톱 폐업 지원 체계를 보시게 되면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요건에 맞는지 확인을 한 뒤에 분야별 폐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신청 이렇게 분야별 폐업 지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시게 되면 먼저 사업 정리 컨설팅입니다. 신청 자격은 사업 공고일 기준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되고요. 이미 기폐업을 했던가 아니면 폐업 예정 소상공인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폐업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 유지되었다는 내용이 보여져야 됩니다. 최종 제한은 복잡한 내용이니 그냥 컨설턴트에게 문의 주시는 게 빠르고요. 총 12,000건 내외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서 1대1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5개의 전문 분야가 있는데요. 그 중에 3개 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야를 보시게 되면 재기와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지능 이렇게 5개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폐업 예정이신 분들은 재기와 세무, 부동산 모든 내용 다 가능한데 이미 폐업을 하신 분들은 세무와 심리, 직무직능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시게 되면 폐업 절차나 신고사항, 그다음에 집기 시설, 처분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재기 전략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세무는 이제 우리가 폐업을 하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세무사를 직접 맡기시면 비용이 들지만 저희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권리금이랑 그리고 우리가 폐업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받아야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안내드리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양수도 관련해서 자산 매각 및 원상 회복, 원상 복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직거래 방법에 대해서도 유의사항이나 절차에 대해서 부동산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심리는 우리가 폐업을 하고 폐업 트라우마 극복과 자신감 회복, 재기 마인드 함량을 지원하고 있고요. 폐업을 하고 나서 취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 아니면 내가 자기 개발을 통해서 취업을 준비해야겠다 그런 분들도 이런 지원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 그냥 컨설턴트에게 문의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지원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고요. 신청 서류를 검토해서 사전 진단에 들어갑니다. 이 사전 진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업종에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승인이 나면 컨설턴트를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컨설턴트가 시간을 잡아서 현장에 방문을 하고요. 거기서 1대1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컨설팅 점검을 통한 공단 센터에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포 철거비 지원 관련돼서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우리가 폐업을 하면서 원상복구를 해야겠죠. 임차인분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점포 철거,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개편 사항이 있습니다. 2차 추경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2025년 7월 11일을 기준으로 11일 전에 이미 폐업을 하신 분들은 최대 400만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7월 11일 이후에 폐업을 하시는 분들은 최대 600만원 한도로 지원금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오늘 영상에 담아봤고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급 기준은 위 지급 한도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만 지원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대 600만원의 철거비 지원 사업이지만 내가 실제 들어간 철거 비용이 100만원이다. 그럼 100만원만 지원되는 거고 600만원이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신청 자격은 우리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고요. 60일 이상 운영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상 임대차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상 임차, 월세를 내고 있는 임차인만 가능하고요. 임대차 계약 제출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종 제한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지원제의 업종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참여 제한에 대해서 안내해 보겠습니다. 자가 건물, 건물주죠. 무상 임차, 임대료를 내지 않는 무상 임차인의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물주와 무상 임차인은 안 된다. 그리고 해당 사업은 생애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수혜자의 경우에는 점포 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1회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업을 주거 용도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는 건축물 대장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 소재지 용도가 주택, 아파트 등 주거 용도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4번 유사사업 수혜자도 안 되는데요. 소상공인 공단에서만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정부 및 지자체 사업에서도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지원이 안 됩니다. 만약 지원을 받더라도 중복 수혜로 적발 시에는 지원금을 환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5번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A 사업장을 폐업을 하고 B 사업장에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폐업을 하지 않고 그냥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이전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간혹 본인 사업자 등록 번호를 바꾸기 싫어서 그냥 이거를 폐업을 하지 않고 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 안 되시고요. 사업자 대출 받은 게 있어서 이게 폐업을 하면 사업자 대출을 갚아야 돼서 부담스러워서 폐업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어쨌든 폐업을 하지 않고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원 제외 업종에 대해서 볼 텐데요. 비영리 사업자,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희망 리턴 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컨설턴트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소상공인 기본법에 임대업은 부동산 임대업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번호에 같은 사업자의 임대업과 음식점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의 매출이 높고 임대업이 매출이 낮다. 그래서 매출액 비중이 음식점이 높은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안 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자에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우리가 제외 업종을 판단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원 절차인데요. 쉽게 말해서 철거 예정자와 기철거자로 분리가 됩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첫 번째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 방식이 새로 나왔습니다. 철거 예정자는 당연히 철거를 하기 전이겠죠. 그런 분들은 1차 서류를 내고 철거하고 폐업하고 그 다음에 2차 서류를 내서 2차 서류가 검토되면 비용 지급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방식을 보시게 되면 이미 철거랑 폐업을 하셨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 2차를 동시에 제출해서 서류를 일괄 검토를 통해서 비용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기철거를 했더라도 1차 신청을 한 다음에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승인이 나고 그 다음에 2차 서류를 제출해서 2차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비용 지급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너무 불필요한 절차가 많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루즈해지고 신청인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시간 낭비겠죠. 그래서 이번 내용이 생겼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출 서류 안내입니다. 신청 서류는 신청 서류와 정산 서류로 1, 2차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는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제출 요령은 중요한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복잡하시죠? 이 내용은 컨설턴트에게 문의 주시면 신청에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모든 절차에 대해서 자문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지역별로 컨설턴트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부동산 분야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폐업 예정이신 분들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소상공인 관련해서 정부 지원 사업 추가 내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